지금 현재 부동산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폭락,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가격이 조정이나 폭락이 아닌 폭등이 된다면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글귀를 여러분들께서는 이 뜻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신내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글귀를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신내전의 뜻은 이제 오늘의 신고가가 내일의 전세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고가, 오늘 가장 높게 오른 가격이 내일의 전세가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떨어진다, 또는 지금이 가장 부동산 가격이 싸다.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오늘의 가격이 가장 싸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의 경험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사면은 비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거죠. 왜? 오늘의 신고가, 오늘은 여전히 늘 비싼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지나 보면은 이 가격이 내일은 전세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제가 매입을 했던 물량들을 보면은 샀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신고가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때라도 내가 좀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이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부동산 투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내일은 전세가,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실사용가치, 가격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4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뭐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를지 내릴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 그리고 핵심 지역들,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좋지만은 가격이 조금 비싸서 고민이 되지만은, 가격이 비싸지만은 그래도 핵심 지역의 물량이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앞으로도 이렇게 오늘의 신고가가 내일의 전세가가 될지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치솟는 건설 원자재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취합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에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제 저는 경유차를 끌고 다닙니다.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데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조금 낮았죠. 근데 지금은 둘 다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원유라든가 유연탄, 철 스크랩, 철근, 이런 원자재,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얼마 하는지는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원유 같은 경우에는 66.6%,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255%, 철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63%,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49%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건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올랐으니까 우리한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과연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의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니까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된다 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은데, 투자자들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추후에 이런 건설 그 자재값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반대급부의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실제로 분양 가격도 한번 살펴보시면 분양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양 가격은 지금 현재 주변의 시세를 준해 가지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들을 비교해 가지고 책정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110%, 120%좀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축의 아파트와 지금 신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축이 비싸겠죠. 늘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상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의 분양 가격이 나오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가 최신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당연히 비싸게 되죠. 하지만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을 보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분양하는 신축의 아파트가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들, 그리고 그 아파트의 투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가 여기 10년 살았는데 20년 살았는데 이 분양 가격 비쌉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10년 20년 살았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의 시야에서 그 가격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A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을 때 B지역도 보고 C지역도 보고 D지역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10년 살고 20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한된 그 일부 지역만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절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이제 신도시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제가 최근에도 검단 신도시에 이제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지인이 다녀왔는데, 검단 신도시 인근에 구축의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했을 때는 뭐 84 기준으로 4억, 뭐 3억 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 분양 가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2018년, 19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검단 신도시를 다녀오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을 하고 지금 지하철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들의 조경시설들을 제가 다 둘러보고 왔는데 너무나 멋들어진 그런 조경시설들, 제가 봐도 정말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느낄 만큼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이 연출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게 된다면 신규의 분양 가격은 그때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의 분양 가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전국과 수도권 서울이 있는데 가격이 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비는 상승을 하고 분양 가격은 올라요. 저도 이제 시행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야, 건축비가 떨어졌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국시적으로 약간 조정이 있는 시기는 있지만 계속해서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비를 통해 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분양 가격이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부동산이 가장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수긍하기가 단기간에 걸렸죠. 왜냐면 저는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A라고 하는 지역에 계속해서 10년, 20년 살고 계신 분들이 신규 아파트가 주변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비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10년 전 가격보다 비싸니까, 5년 전 가격보다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분양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실거주의 측면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당해 지역을 충족해야지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에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에 외부인들, 외지인들한테 이러한 신축의 아파트들을 계속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물가가 치솟고 분양가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집값은 내일보다 오늘이 저렴하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막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높았기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원가가 증가하고 착공 물량이 감소해 기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레미콘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착공 물량이 지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7만 가구였던 것이 2022년에는 4만 가구로 이제 줄어들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되는 물량의 한계성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간의 건설사들의 그런 물량들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기분양 단지 미리 분양을 받은 곳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기존의 분양을 받는 곳 같은 경우에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들도 있지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물량들을 확보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먼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그런 물량들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고, 입주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건설사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은 일부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물가 상승률의 그 리스크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분양받은 분들의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건설 현장이 멈춘 곳들이 있다고 하고 철근의 레미콘까지 파업을 한 현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너무나 이제 물가들,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폭등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의 그 공사비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반가격에 진행이 됐던 아파트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분양가의 아파트들을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이런 아파트의 건설 현장들의 분양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분양 현장이나 건설 현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청약하거나 내 집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분양 가격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늘 그랬듯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 승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많은 변동성들이 있는 시장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 집 마련 한 채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 토지 가격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그리고 이런 건축비의 폭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 집 하나 정도라면은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민간 건설의 공급들 250만 호의 공급들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미루어지게 된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전세의 물량들이 한정되게 된다면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높은 전세가를 통해 가지고 전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월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삶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거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비의 상승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폭등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도 제가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도 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도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옷 하나가 너무나 많이 비싼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소비 지출을 좀 줄이시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들 막연히 떨어질 거라고 하는 행복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가 이제 앞으로 곧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를 뭐 내가 사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좀 해보고 돌아보시고,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의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분양 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빨리 분양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좀 기다려야겠다, 전세나 월세로 내가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전세나 월세의 가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내 집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는 주택가격, 그리고 건축의 비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뭐 금리 인상들, 정부의 새로운 규제 완화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복잡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기 위한 노력을 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기를 떠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금의 계획들, 그리고 종잣돈의 계획들, 그리고 정부 정책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늘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생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들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가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두 발을 곧게 바닥에 서고 꼭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 가격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